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컴퓨터에 그냥 그래님 걸로 해요.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구름 속에 가려진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을 싫어하는 아닌데?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야곰입니다. 우와, 야구! 우! 안녕하세요. 그래 싱그레, 싱그레 방그레, 싱그레를 맡고 있는 싱그레입니다. 네, 오늘 화면이 많이 비죠? 우리 멋쟁이 제나토리님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올 수가 없었어요. 예, 멋쟁이. 네, 우리가 날짜를 잡아놨는데 제나토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아쉬워요.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네. 그럼요. 뭐 그럼요. 일이 바빠서 그런 걸. 그럼요. 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둘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음흠. 사실 평소에 우리 제나토리님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런저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준비가 부족했어요. 사죄드립니다. 아니에요. 그 말은 하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아하. 오늘 준비가 너무 멋있었다. 준비가 아주 충분하고 혼자서도 모든 게 가능하신 역시 야곱님. 그래서 오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 좋은 소식입니다. 일찍 퇴근, 여러분. 네, 골든 오늘 금요일 1퇴. 일찍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음흠. 제가 좀 전에 이제 주제를 그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랜님 표정이 아주 굳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니, 그게 왜 저는 때문이었죠? 어떤 주제든지 간에 아니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주제든지 간에 이 IT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이 나오기 직전의 표정이 있어요. 약간 궁금증이 나오기 전에 그 마치 땅을 이렇게 깨고 나오는 것처럼 땅이 먼저 굳어 있거든요. 그 굳은 땅을 이렇게 뚫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굳는 거예요. 거기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러다가 이제 궁금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느낌 아시죠? 거짓말인 거 티나는 거 알죠? 저 웬만하면 거짓말 티 안 나는데 그래도 너무 그랬습니다. 궁금하다. 네. 네, 그랜님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표정이 에, 살짝 굳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던가요? 그 많이들 쓰는 뭐 아이클라우드라던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클라우드에다가 컴퓨터 ing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컴퓨터를 클라우드처럼 쓴다라는 뜻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클라우드처럼 쓴다? 네.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왜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뜬구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예, 클라우드 컴퓨팅 명언이었다. 좀 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원래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데 인간 세계. 그렇죠. 인간 세계에 있는데 이 컴퓨터의 뇌를 뿅 해가지고 저기 클라우드로 만들어주는 거죠. 신선계로. 그렇죠. 신성계로다가 이렇게 뿅 해가지고 여기 신성계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계에 있는 애들끼리는 되게 잘 놀아요. 그러다가 여기 인간계에 있는 컴퓨터가 부르면 이 신성계에 있는 애들이 그 나라라 슈퍼보드에 손놓고 너무 나이 보이나? 나라라 슈퍼보드 모르나?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그쪼그쪼 뭐지? 거기서 어떻게 부르지? 완전 나쁜 선우가 일을 뭐 불렀으면은 하면은 따라라 나쁜 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나쁜 일 하면은 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약간 제나토린이 없으니까 병맛이다.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 구름을 불러요. 그러면 구름이 뛰고 와요. 그래 갖고 구름에 있는 이 컴퓨터의 뇌를 싹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뇌에 이 구름에 있는 컴퓨터 뇌가 복제가 됩니다. 오, 라고 복제가 저는 돼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아님 말고. 네네. 여러분 이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아궁이는 끝까지 봐야 돼요. 앞에서 싱글과 추측하는 것만 듣고 결론을 지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가서 이제 후드를 맞으신다. 느낌 아시죠? 그래서 끝까지 보셔라. 끝까지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린다. 여기까지. 띠링띠링. 클라우드 컴퓨팅. 괜찮았나요? 네. 예. 네.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은 구름 속에 컴퓨터를 모아놓고 일을 시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네, 신성계에 있는 게 맞는데 네. 그 친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복제를 해오느냐,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자, 아니요. 이거를 조금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네. 데이터나 아니면 뭐 처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라는 이 우리 앞에 놓인 이 장치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는 CPU가 있고 램이 있고 우리가 막 그런 거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네. 컴퓨터가 사실 내 앞에 있는 컴퓨터가 로컬이라고 치면은 저기 멀리 있는 컴퓨터가 이제 리모트 컴퓨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래님이 내가 집에서 뭔가 이제 일기를 쓰다가 다 못 썼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이제 이어서 쓰고 싶은데 네. 회사에서 일기를 쓰려고 하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이 컴퓨터를 자료를 전송하고 뭘 하고 해서 거기 가서 다시 복사를 해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듣기만 해도 번거로워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나의 자료도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기 구름 속에다가 내 컴퓨터를 한 대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컴퓨터에 내가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집에서 구름에 접속하든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구름에 접속하든 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든 항상 똑같은 자료를 항상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맨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네. 그때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수정하고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그 사실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너무나 혁신적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러고 보니까 네. 네, 그게 양방향 동기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내 컴퓨터랑 이 스마트폰이랑 양방향 동기화를 하는 일인데 사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은 그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그건 클라우드 컴퓨팅이 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인 것 뿐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자료를 여기 서버에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내가 여러 곳에서 불러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쨌든 간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필요한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뭐 집에 있는 노트북 아니면은 뭐 회사에 있는 컴퓨터, 뭐 내 스마트폰 네네네. 어쨌든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자료를 넣고 가져와서 이 자료를 수정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작업은 어쨌든 내 로컬에 있는 이 컴퓨터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랜님이 얘기했던 그 뇌가 내 컴퓨터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친구가 갖고 있던 기억만 뽑아서 내 컴퓨터로 가져오고 그 기억을 다시 그쪽으로 저장을 해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랜님이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님이 설명한 거는 기억만 뽑아오고 기억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친구의 뇌를 통째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컴퓨터의 뇌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산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일을 수행을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은 저 구름 속에 있는 컴퓨터만 기억하고 저 구름 속에 있는 컴퓨터만 일을 한다예요. 구름 속에 있는 컴퓨터가 일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뭐 GPU니 CPU니 아니면 컴퓨터 메모리니 성능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건 어쨌든 네. 간에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본들인데
내 음. 앞에 있는 이 노트북, 내 컴퓨터, 이게 일을 처리하는 게 내 앞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에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구름 속의 클라우드 컴퓨터에 자료를 제대로 잘 저장을 해놨어도 내 컴퓨터 말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후지면 이제 그 컴퓨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쵸. 가정이 생기죠. 네. 생기죠, 그런데 생기죠. 이제 우리가 저 구름 속에 있는 컴퓨터만 일을 하게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컴퓨터의 성능은 어떻겠어요? 각각의 컴퓨터에 있는 성능은 구름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아예 별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내 앞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은 상관이 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아. 구름 안에 있는 컴퓨터가 할 거니까. 네. 아 네네네네네. 네. 제 말이 그렇죠.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앞에 있는 컴퓨터 그냥 모니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 입력을 하고 뭔가 명령을 주는 아. 그런 입력 수단이랑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출력 수단, 이 두 가지로밖에 안 쓰이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컴퓨터 클라우딩이 아니라.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왜 그걸 클라우드라고 하느냐? 그냥 저 멀리 네. 구름 속에 뒤에 이제 뭐 갇혀진 세상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개의 네. 컴퓨터를 그냥 거기에다가 집적해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뭉게뭉게 뭉쳐 있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기 어디 천상계에 내 컴퓨터가 한 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네네. 컴퓨터에 내가 접속을 해서 그냥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 속에 있는 컴퓨터에도 CPU랑 GPU랑 뭐 메모리랑 이런 게 갖춰져 있을 테고 우리는 그 컴퓨터에 그냥 접속만 해서 여기서 타자는 여기서 두드리지만 입력을 받고 출력을 보내주는 건 그쪽 컴퓨터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렇구나. 잘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이메일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메일은 내가 이 컴퓨터에서 네. 접속을 하든 저 컴퓨터에서 접속을 하든 어쨌든 이메일이 거기서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맞아요. 컴퓨터 맞아요. 성능이 구리든지 저 컴퓨터 성능이 좋던지 이메일 오고 가는 속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메일을 보내고 받고 해주는 거는 저 구름 너머에 있는 컴퓨터가 해주는 일이니까. 네네네. 우리는 맞아요. 그냥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쪽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서버 컴퓨터한테 메일을 보내라, 메일을 받아라 이런 일을 시키는 거니까. 네네네. 그죠? 이쪽 컴퓨터가 브라우저를 보여주는 정도의 성능만 있으면 충분히 더 좋은 구름 속에 가려진 더 좋은 컴퓨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뭐 고도화된 업무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업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뭐 구글 드라이브 아니면 구글 독스, 뭐 그쵸, 구글 그쵸, 그쵸.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자료를 만들고 저장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기 구름 너머에 있는 그 원격 컴퓨터에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 거란 거죠. 아 그쵸. 네네네네네. 그래서 일 처리는 그쪽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그 클라우드 안에다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한다. 네, 그러니까 저기 원격에 있는 컴퓨터 한 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여를 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글이란 그 회사가 거기 이 구글이 갖고 있는 수많은 컴퓨터 중에 하나를 나한테 빌려준 거예요.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나는 여기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그 컴퓨터의 데이터를 우리가 연산하고 뭐 시키고 받아오고 하는 거를 이쪽 그냥 내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이런 데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성능은 필요하지가 않죠, 사실. 근데 궁금한 게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는 게 굉장히 빠른데 어떤 사람은 되게 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이 느린 건가? 그렇죠.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네. 하면은 한 반반 정도 역할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쪽 컴퓨터의 성능도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네. 대체적으로 모든 좀 과중한 일들을 처리하는 건 저쪽 컴퓨터에 이렇게 넘겨버린다는 뜻이에요.
과중한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음. 이쪽 로컬에서 할 일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로컬에서의 컴퓨터가 느려지는 것은 이 컴퓨터가 브라우저를 띄워줄 때 이쪽 CPU가 너무 아. 느려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음. 중요한 업무 같은 거는 전부 그쪽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또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메인이 클라우드군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로컬 쪽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사실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음. 이쪽 로컬에서 계산을 마친 다음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보내주기만 하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현 상황이긴 해요. 그 빠른 순간에도 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지금은 한 저장한다든지. 반반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쪽 컴퓨터에서 반, 아. 저쪽 서버 네. 컴퓨터에서 반 정도 서로 일을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음. 점점 서버 컴퓨터의 역할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서버 컴퓨터의 역할이 늘어난다라면 서버 커컴퓨터라 하면 클라우드 말씀하신 거죠? 그쵸. 네. 클라우드에 있는 그 컴퓨터가 할 일을 점점 늘리고 이쪽 네. 로컬 내가 갖고 있는 이 디바이스가 할 일을 점점 줄일 거라는 뜻이에요. 음. 왜 그럴까요? 클라우드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니까. 그리고 기기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기기를 활용을 해야 네. 되는 그런 장소들이 이제 훨씬 많아지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내가 컴퓨터 한 대만 뭐 사무실에서 쓰고 있고 있어도 네, 네.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써야 음. 되는 기기의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스마트폰, 컴퓨터, 아이패드, 뭐 패드, 뭐 패드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개의 기기가 있는데 내가 네. 컴퓨팅 그러니까 뭔가 엑셀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노트북의 성능에 따라서 자꾸 뭐 뻗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게 좌지우지 돼버리면 나는 네. 이것보다 좋은 성능의 노트북을 집에도 놓고 사무실에도 놓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도 성능에 따라서 또 바꿔야 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매번. 음. 네네네. 왜냐면 이 친구의 CPU는 점점점 낡아질 거고, 뭐, 음.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더 컴퓨터의 요구 사항이 높아질 거고, 계속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기마다 내가 계속 뭐 주기별로 다시 사고 다시 바꿔야 되면은 이 개인적으로도 낭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네네. 제나토리님 봐봐요. 맨날 좋은 기계 막 사는 거 봐봐. 아 응, 그러니까요. 클라우드 컴퓨터가 아주 잘해줘야 되겠네. 응. 가난하지 않으려면.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성능 때문에 바꾸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구름 속에 있는 음. 컴퓨터 한 대만 좋으면 되니까. 저 친구만 일 음. 열심히 해주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친구는 성능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음. 저쪽 컴퓨터 한 대 좋은 거를 사는 비용으로 몇 대의 컴퓨터가 좋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클라우드 어. 컴퓨팅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PC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PC들이 합쳐 가지고 쓰여지는 경우에는 음. 클라우드 컴퓨터에 되게 돈을 많이 썼겠네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PC방 제가 같은 말하면서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네, PC방 같은 경우는 이 각각 개개 컴퓨터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래픽 처리도 바로바로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누구를 아. 이제 뚜까 패고 있으면은 그 친구가 체력이 얼마 달았는지 막 이런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런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게 중요해지는데 지금이야 그렇지는 않지만 나중에 정말 이 5G 이상의 그런 성능들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보급이 잘 되면은 저는 이제 그 게임용 컴퓨터도 충분히 클라우드 컴퓨터에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렇게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뭐 아주 고사양의 게임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간단한 게임들은 내 컴퓨터의 네. 성능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쪽 컴퓨터가 열심히 돌고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뭐만 전달을 해주면 되냐면은 너가 이거 화면에 보여주면 돼만 전달하면 돼요. 출력값? 그쵸. 화면 출력값 그리고 내가 키보드 음. 입력하는 입력값만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입력값이 잘 전달되고 출력값이 잘 전달 오면 된다 하는 그렇죠. 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핵심은 인터넷 속도죠. 인터넷이 얼마나 음.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제 네.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얼만큼 지연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메가패스로는 안 된다. 그렇죠. 메가패스는 지금 우리 줌 통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메가패스. 와, 그때 진짜 빨랐는데, 메가패스. 아, 사실 할 누가 수는 있어요. 했더라? 우리 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메가패스 했잖아. 메가패스.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그 네. 메가패스가 100메가 인터넷이었나? 그럼 100메가 정도면 우리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런 단순한 속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이제 아, 뭐 LTE나 5G 이거에 대해서 아궁이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5G의 핵심은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것보다는 응답 속도의 차이거든요. 응답 속도의 차이. 음. 그러니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한 네. 번에 쭈르륵 하고 이제 데이터가 얼만큼 빨리 가냐도 문제지만 서로 네. 이제 주고받을 때의 속도. 그러니까 내가 그래님 컴퓨터에 갔다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레이턴시, 지연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레이턴시를 아주 줄여놓은 것이 네. 5G의 핵심이에요. 오, 쉴 틈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게임은 이렇게 키보드 한번 누르는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레이턴시를 줄인다. 그래서 지연을 줄인다라고 해서 게임도 그러면은 지금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지 못하는 음. 이유가 지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음. 주고받는 그런 환경이 아직 갖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단순히 속도 이슈가 아니라 그 응답 갔을 때 그 버퍼링이 오래 걸린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쵸. 아. 음. 오늘 좀 똑똑한 것 같아요. Great, great. Great. Sing 그러니까 great. 이게 우리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지연 시간이 우리는 네. 지금도 굉장히 짧다고 느끼지만 이거보다 정말 그냥 완전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게임까지 하려면. 그렇죠. 맞아요. 저 음, 남편이랑 영상 통화할 때도 그 레이턴시가 얼마나 또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쵸. 그 이제 레이턴시 말을 굉장히 하면은 중요해요. 한참 있다가 오고 그런 게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같이 노래 못 불러요. 노래를 못 음. 불러요. 그 남편이 또 그 달팽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또 괴로운 건 이제 같이 부르지 못하니까 듣고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5G 이상의 세상이 온다면 클라우드 컴퓨팅도 아마 좀 더 많이 안착화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냥 뭔가 자료 저장을 싱크하는 정도로 개인들이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네. 앞으로는 그 영역이 점점점 확대가 많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저도 지금 보면은 근데 저는 사실 메모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 음, 음. 제가 알게 모르게 저도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뭐 그런 네. 스마트폰에도 지금 뭐 아이클라우드 같은 걸 들어가 보면은 내가 연락처도 동기화를 하고 있고 뭐 사진도 동기화를 하고 있고 뭐를 동기화하고 있고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을 만약에 내가 그 뭐 클라우드 동기화를 했다. 뭐 구글도 뭐 구글 포토 같은 걸로 동기화를 해놨다.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걸 한다면은 이제 걔네들이 단순히 사진을 저장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네. 뭐 몇 월 며칠 너가 여행을 간 것 같다. 그 여행에 대한 이런 뭐 우리가 추억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룹화를 아. 해놓겠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며칠 날 뭐 강릉으로 여행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뭔가 앨범을 만들어 놓는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 네.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사진 올라온 거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날 뭔가 평소와는 다른 뭔가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앨범 같은 걸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폰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서 거기서 그 이 천상계에 있는 그 아이가 하는 거였었던 뭐 그렇게 거예요. 하기도 하고 음. 이쪽에서 하기도 해요.
여기서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그 사진 동기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OS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글 포토 같은 경우는 구글 서버에 올라갔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처리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네. 뭔가 어떤 키워드로 우리가 사진을 검색할 수도 있게 자기가 알아서 인덱스 분류를 해놓기도 하죠. 키워드로 사진을 검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뭔가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진은 사실 뭔가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구글 포토 같은 그런 클라우드 컴퓨터에 이제 사진을 동기화 시켜 놓으면 그 친구는 이제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이 사진을 분석을 해요.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 자전거 그림인 것 같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그 구글 포토에 들어가서 자전거라고 검색을 하면 내 사진첩에 있던 자전거가 전부 싹 나오는 거예요. 아, 구글 포토. 아, 구글 사이트라는 걸로 생각하고 약간 음, 조금 무서울 뻔했네요. 네. 구글 포토 그러니까 내 계정에 속한 그 나의 그 계정. 컴퓨팅 환경, 네, 거기에서 내 사진첩에서 텍스트로 아, 검색을 해도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와, 내가 따로 뭐 태그를 한다거나 그렇게 지정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오, 되게 재밌네요. 네, 이제 이거는 어, 뭐 구글뿐만이 아니고 애플에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에서도 유사하게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애플이 된다고요? 네. 진짜? 이제 사진첩에 가서 이제 검색 누르고서는 원하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아마 검색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오, 설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사용을 하고 나도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인 거죠. 어, 그러면 야금님이 요긴하게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 뭐 앱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저요. 저는 이런 말 기습 하고 질문. 있으면서 웃기긴 하지만은 저는 제 자료를 네. 어디 외부에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역시 아날로그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제 서버를 따로 써요. 자기 서버가 따로 있다고요? 네. 아니, 근데 뭐 어떻게 그게 그게 가능해요?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그냥 컴퓨터 하나만 그냥 켜놓으면 되는 거니까 집에다가. 어? 어? 집에다가 컴퓨터를 하나를 켜놓고 네. 24시간 돌리고 네.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뭐 영상 같은 거 거기서 직접 뭐 불러와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랑 내가 들고 다니면서 쓰는 컴퓨터랑 동기화를 시킨다? 가능하죠. 근데 그 동기화를 시킬 때에도 네. 어떤 뭐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구글이든 뭐든 뭐 아, 그런 게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런 구글 같은 아,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제 그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손쉽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내 데이터나 뭐 내 컴퓨팅 자료들을 외부로 내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네. NAS라는 걸 써요, NAS.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나스. 네, NAS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제가 들은 어태치드 네, 스토리지. 네, 네. 오, 네트워크와 맞닿아 있는 창구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에 이제 붙어 있는 저장 장소 뭐 이런 거죠.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저장 장소. 네. 근데 제가 들은 그, 나스는 그 화장품 나스였어요. 아, 아무튼 나스. 네. 네. 그럼 그래서 그런 스토리지가 그러니까 그 나스라는 거를 네네. 집에 있는 그 컴퓨터에다가 뭐 심으시는 거예요? 뭐 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외장 저장 장치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네.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어. 컴퓨터에다가 그냥 랜선을 꽂으면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처럼 작동을 해요. 진짜 신기하다. 저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그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음. 개발자는 요렇게 쓴다. 되게 근데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재밌게 쓰더라고요. 많은 분들, 이제 뭐 그냥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따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쉽게 음. 말하면 그냥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외장하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외장하드. 내가 네네네네네.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외장하드가 되는 건데, 사실 어. 초기의 용도는 그런 용도였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라고 이름을 지었던 건데, 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도 사실 시작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거는 자료 음. 저장만 하기 위한 거.
구글 포토는 지금 막 사람들 얼굴도 인식하고 뭐 하고 해서 사람들 분류도 해주고 뭐 여행 분류도 해주고 어. 이런 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간 거지만 그냥 네. 단순히 사진을 동기화하고 올리고 받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토리지의 음.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네. 그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불렸었고 지금 이제 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나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외장 하드를 대체하는 네트워크 외장 하드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한 외장 하드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의 네. 나스는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래님이 이해했던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처럼 뭐 스프레드시트나 아니면은 뭐 구글 문서 이런 거를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여기다가 구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사설 음. 구글 독스가 되는 거예요. 아, 사설 구글 독스. 음. 그리고 우와. 여기에다가 이제 내 사진도 그렇게 올리면 내 사진을 이 컴퓨터가 이제 분석을 해서 나한테 그런 키워드로 던져주기도 하고 이제 뭐 내가 여기다가 뭐 음악을 올리면 뭐 음악 분류에 따라서 얘가 분류를 해주기도 하고 내가 자료를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공유를 해주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메일을 음. 쓸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진 컴퓨팅. 와, 무궁무진하네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무궁무진. 뭐 구글 독스나 아니면 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복잡하고 조금 더 손이 더 많이 음. 가겠죠. 음. 손이 많이 가지만 그럴 실력이 되시니까. 근데 저도 가끔 귀찮아요. 그래서 음.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매번 좀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아니요, 게 매번은 아니고 있군요. 한 번 해놓으면 괜찮아요. 한 번 해놓으면은 그냥 계속 쭉 쓰는 거죠. 해놓으면 그걸 쭉 쓰면서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망가지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내가 백업하는 네. 그런 것까지 다 구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이제 네. 여기에 정말 내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네. 이 컴퓨터를 하나 집에 놓고 다른 백업용 또 컴퓨터를 어딘가 다른 곳에다 또 하나를 놓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음. 백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근데 걸 쉽게 도와주는 게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완전 아마존, 그냥 띡 들어가서 하면 네,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그냥 버튼 한 번으로 백업하기 아니면은 버튼 한 번으로 뭐 자동 백업 동기화? 설정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요것만 주면은 할 수 있잖아요. 요것만 주면. 맞아요. 음. 저 회사에서 무슨 크레딧 뭐 이런 걸 제공한다 그러던데 그게 그런 건가 그러면? 아마존 뭐시기 클라우드 뭐 크레딧 아무튼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개발자분들이랑 이런 음.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음, 음. 요걸 쓸 수 이해됐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와닿는 것들은 그렇게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 같은 걸 쓰는 그 뭐 서비스가 뭐였지? 하여간 MS 오피스 뭐 네. 이런 거 365 이런 거 네, 뭐 이렇게 오피스 쓰는 거? 라이브인가? 네. 뭐 뭐 여튼 이렇게 펜으로도 쓸 수 있고 막 그런 거 있던데. 네. 그래서 별로 이제 상관없나? 뭐. 이렇게 자동 동기화되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 네, 그런 게 뭐 네. 이제 회사들마다 다 있죠.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음. 많이 다 뛰어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용도 외에도 이제 그 업무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업무라는 것은 뭐 네. 이렇게 문서 작업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음. 정말로 이제 그런 서버 컴퓨터를 대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들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음. 이제 쉽지 않다. 뭐냐면 네. 그냥 서버 컴퓨터를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로 만들어 준 거예요. 서버 컴퓨터를 네네네네네네네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내 PC를 저기 어딘가 구름 뒤에서 쓸 수 있게 그리고 접속해서 쓸 수 있게 만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 근데 네. 이제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님 어디 사무실 어딘가 하나에 서버를 두고서는 쓰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서버 관리는 사무실 굉장히 따로 힘들고 있어. 어렵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서버 컴퓨터를 아예 클라우드 환경에 그냥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서버 컴퓨터를 클라우딩 환경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러니까 개인 야구님 컴퓨터를 쓰는 올려놓은 것처럼.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 어딘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쓰는 그 컴퓨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음. 네. 근데 그런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 컴퓨터는 굉장히 성능도 좋아야 되고 안정성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네. 서버를 갖다가 이제 저 구름 속 뒤에 어딘가를 가에다 갖다 놓고 이제 회사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이만큼 너네 써라라고 해서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음. 그래서 방금 이게 전에 그래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아니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서버 컴퓨터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막 몇 시간씩 서버가 다운되면 사람들이 서비스를 쓸 수가 없고 아니면은 정말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컴퓨터를 갖다가 이 클라우드 환경에 갖다 놓고 이제 관리를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서 대신 해주는 거니까 거기다 돈만 음. 지불을 하고 너네 컴퓨터 중에 한 대 내가 쓸게라고 이제 임대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구나. 그렇죠.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들이 우리 PC를 그냥 거기 한 대 빌려서 쓰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회사도 거기에 있는 고성능 컴퓨터를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대신 음. 본체는 거기 구글 본사에 있고 이제 우리는 키보드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고 거기다 명령을 주고 관리는 구글이 해주고 이런 환경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쉽게 보면 네. 생각해 보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이제 벗어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원격의 컴퓨터를 구글이 빌려준다 그거예요. 오케이. 음. 예, 이해됐습니다. 내 눈앞에 서버가 없어도 구글이 그 컴퓨터 성능 좋은 컴퓨터를 나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너네가 이제 써라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음.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중에 일부인 거죠. 너무 고맙네. 뭐 고마울 게 아니구나.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음. 근데 이게 왜 회사에서 이런 환경을 이제 쓰냐 하면은 첫 번째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용이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회사에 번개 맞으면 서버 나갈 거고 이제 음. 누가 잘못해서 서버 차버리면 서버 망가질 거고 뭐 이런 다양한 음. 변수들을 제외하고 그 컴퓨터만 모아놓은 그 클라우드 환경의 서버 한 대를 내가 빌리는 거니까 이제 음.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음. 이제 음. 그리고 그쪽 구글에서 만약에 내 데이터를 날려먹었으면 그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왜냐면 관리를 위해서 음. 돈을 받은 거니까 지금 음.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 어. 유지 보수가 편해지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막대한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서버 한 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SNS 타고 입소문이 막 퍼져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 서버 한 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쵸. 그러면 서버가 이제 응답을 느려져요. 못 하겠죠. 네. 네, 너무 많이 그 몰려들면은 이제 네. 사람들이 줄 서서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랜님이 겪었던 것처럼 타임아웃이 돼서 그냥 연결이 끊겨버리겠죠. 그거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빡 몰려버리면은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서버를 그렇죠. 직접적으로 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야 빨리 서버 주문해서 가져와라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도 그만큼 걸리겠죠. 그리고 네. 서버라는 네네. 컴퓨터가 뭐 사온다고 바로 그 다음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최적화를 하고 또 뭐 하고 세팅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제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막 그러다가 우리가 막 잘 팔리다가 또 다음 달 되니까 사람들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제 너무 아까워. 네. 사온 컴퓨터는 완전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구글이나 아마존에다가 야, 나 서버 한 대만 더 빌려줘 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 바로 1분 있다가 서버를 한 대 더 쓸 수 백업이 있다는 거예요. 구글, 아마존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구글, 아마존이고 그 네. 외에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거라던가 그런 건 따로 없나요? 그것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1위는 아마존이에요. 그래요? 압도적 네. 1위는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세계적으로 2019년도의 점유율은 음흠. 카날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카날리스요? AWS, 네, AWS가 네.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뜻인데 요 서비스가 어, 너무 잘 알죠. 네.
요 서비스가 지금 2019년도 점유율이 34.6%. 와, 그러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의 네. 3분의 1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33.6%. 대박. 34.6%. 그리고 34. 네.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애주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MS 애주어요? 네. 비교적 못 들어봤죠. 네. 네. 진짜 요게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요게 18.1%. 꽤나 많네요. 그쵸. 근데 압도적이죠. AWS가. 네, 그렇긴 해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더 익숙한 구글 클라우드는 이제 6.2%예요. 아, 구글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6.2%요?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아마존이라는 데가 우리가 원래는 이 책 파는 사이트 그리고 그냥 뭔가 물건 사는 사이트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데 아마존의 매출이 AWS가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마존이 근데 좀 일찍 시작했나요? 맞아요. 아마존이 이 제프 베조스 회장이 우리는 이제 다음 세상은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어, 투자를 어떻게 했죠. 그렇게 인사이트를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책 파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돼버린 응.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 진짜. 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왜 하냐, 누가 쓰냐, 이런 거 비싸게 돈 주고 누가 왜 쓰냐, 뭐 이런 얘기부터 맞아. 했었는데 지금은 압도적 맞아. 1위입니다. 예. 이걸로 돈이 하긴. 이 서버비가 근데 저렴하지가 않아요. 생각처럼 그렇게 저렴한 비용은 아닌데 이게 결국 종국적으로는 저렴해진 이유가 뭐냐면 하드웨어를 따로 사서 쓸 필요도 없고 하드웨어를 사서 쓰면은 어쨌든 하드웨어 수명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드웨어 유지 보수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 서버는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원 항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 열이 많으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그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네, 에어컨도 계속 그걸 틀어줘야 되고 뭐 여튼 그런 맞아. 일들이 계속 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 비용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크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서버가 뭐 늘어나면 그러네. 늘어나는 대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공간도 필요하고 근데 맞아요. AWS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이런 그럼 하드웨어적 비용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크레딧 그거를 진짜 많이 그렇죠. 선호하는 거구나. 이제 뭐 특히 스타트업. 네. 그렇죠. 이제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네. 이 크레딧을 갖고 있으면 토이 프로젝트 같은 네. 데서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토이? 그러니까 토이 프로젝트요? 회사 일 말고 내 프로젝트 하는데도 이런 거를 쓰면은 돈이 절약이 아, 되니까. 토이. 그 토이 예. 스토리 할 때 그 토이 프로젝트. 그쵸. 이제 그건가요? 뭐 프로그래머들의 문화상품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전 토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과적으로 생각했죠. 그 토이 예. 프로젝트인가. 네네. 그게 아니고 그렇죠. 뭐 약간 뭐 아, 그런 크레딧이 생긴다 하면 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받는 느낌이랄까? 그런 거죠. 음. 그렇구나. 그럼 뭐 한 300만 원치 이러면은 많은 거예요? 어우, 많죠. 크레딧이 300만 원치. 그냥 그 그래요? 회사에게는 적은 건데 개인에게는 많은 아,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거구나. 오케이. 응.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서야. 컴퓨터 환경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AWS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뭐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동 자막 생성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음성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해서 해주는 건데 사실 그것도 네. 굉장히 큰 컴퓨터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어머, 그러면은 그거가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거고 유튜브의 서버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유튜브가 자기들 서비스 할 거니까 뭐 그게 음. 컴퓨터 자원을 많이 소모를 하더라도 자기들 서비스에서 하는 건데 만약에 네.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했던 말들을 타이핑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텍스트 변환을 위해서
구글 컴퓨터에게 야 이거 나 텍스트로 변환해줘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한테 보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 거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음성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음성 네. 분석을 해서 텍스트를 나한테 보내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 우리 컴퓨터가 일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줘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크레딧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쵸.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완전 다 말하자면 그 구름 위로 아무튼 그 저기 천상계가 굉장히 세지는 거네요. 아주 스펙도 그렇죠.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 개인들도 이제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마 점점 네.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네이버에서도 이런 음성 분석 인식 서비스를 이제 뭐 내놓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뭐 네. 이제 개인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열려서 오는 거죠. 이제 점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열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네이버에 그 뭐 음성 인식 그건 네. 아니고 내가 글씨를 쓰면은 그 네. 글씨를 가지고 글씨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폰트를. 아하. 그 패턴을 네네네. 읽어가지고. 그것도 이거의 일환인가요? 뭐 그거는 그냥 알고리즘인 거예요. 아닌가? 그냥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오케이. 그 서비스긴 한데 이제 그거를 내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거를 그쪽 네. 컴퓨터에 보내면 그쪽 컴퓨터가 계산해서 글씨체를 만들어주면 그것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쪽이 우리가 이거를 글씨를 가지고 폰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당신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죠. 네네네네네. 왜냐면 내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이 와서 내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쓴 글씨만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로 폰트를 만들어서 당신에게 보내줄게요 하면 이제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건 것 같아요. 그 후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냐면 네, 그게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런 글씨체를 가지고 이제 아마 나중에 제가 이거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글씨체를 가지고 나중에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술에 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클라우드 컴퓨터로 보내달라라고 할 거고요. 그 여러 가지 사업 여기서 이제 그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네. 요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렇군요. 무료로 이런 걸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확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쵸, 그쵸. 음. 그런 경우의 수가 꽤나 있다. 그렇죠. 네. 하긴 다 목적 없이 공짜로 해서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공짜는 그리고 이 세상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를 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 네.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 네.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례죠. 그렇네. 어머, 그렇구나. 그렇네요. 네. 하긴 얘가 막 뭐 저는 안 해봤지만 뭐 주문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음악 틀어줘 시리야. 아니면 뭘 음악 해줘. 틀어줘. 네. 시리야 그쵸. 조용히 해. 네, 음악 틀어줘 하면은 이제 그거를 얘가 이렇게 찾아가지고서는 틀어주는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아니죠. 이제 시리가 내 핸드폰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를 애플 서버로 전송을 해요. 그러면은 네. 애플 서버에서 내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해줘야 되는 일을 그쪽 컴퓨터가 결정을 하고 나한테 결과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인 거예요. 네네네. 네네네. 이 핸드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서버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님이 이 스마트폰에 인터넷 연결을 끊은 다음에 뭐 비행기 모드 같은 걸 해놓은 다음에 시리한테 일을 시키면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네, 인터넷 연결을 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 목소리를 지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소리를 애플한테 전송만 해줘요. 그러면은 애플이 이 목소리가 내리는 명령들을 분석을 해서 뭔가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구나 아니면 뭔가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구나를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 애플이 다시 내 스마트폰으로 뭘 해줘라라는 결과만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뭔가 네. 이의 제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네. 내 목소리가 거기에 가고 내 생활 패턴이 애플 서버에 뭔가 간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 시리 서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남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밑에 이제 뭐 약관 같은데 계속 써놓는 이유가 우리는 음. 너의 정보를 악용하지 않을 거고 너의 뭔가를 이제 유출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 그냥 거기 밑에 약관에 써놓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수집하지 네. 않는다가 아니라 유출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이제 서비스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도 아, 네. 근데 이게 하긴 그쵸. 그 명령어들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용자가 이걸 많이 지금 똑같은 명령들을 내가 시리에 더 자주 할수록 하면 할수록 이 친구는 그걸 익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 서버에 그 자료가 저장이 안 되는 걸까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손목 보호대를 검색한 적이 없는데, 검색이라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막 저는 오히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음,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러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몇 번 검색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알아서 그 광고가 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네. 아니 손목 아프다, 손목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음, 검색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음, 날 인스타를 보는데 손목 보호대가 계속 나오더라. 음. 그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서버로 저의 목소리가 전송이 되었기 때문이군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저 사실. 목소리를 그렇게 전달하면 진짜 그건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 맞는 줄 목소리를 알았어요. 계속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건 안 될 일이고 뭔가 이제 내가 명령을 아. 내릴 때 명령어들만 가겠죠. 그래요? 음. 그런 건가? 그래서 그런 살짝 내용들이 있고 무서운데. 뭐 그 네이버의 클로바? 네. 네이버의 그 클로버. 스마트 스피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카카오 미니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똑같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돼요. 그 친구들도 그래서 아.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동작을 못 하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데리고 있던 진이라는 아이도 음, 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역할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니에게 뭔가를 시키면은 이 친구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뭔가를 일을 하잖아요. 그 한참 네. 동안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이 친구는 내 목소리를 그쪽 서버에 보내고 그쪽 서버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 웨이팅. 우리 인터넷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거의 실시간 대화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시키자마자 바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인간의 일자리를 또 저 무서운 세상이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 뒤처지지 않고 지배받지 음, 않고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극복을 해낼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살 길을 더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아궁이를 꼭 봐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라. 네. 이렇게 기승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음. 앤 댓글. 어때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러네요. 그냥 말 그대로 구름 속에 컴퓨터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고, 내가 정보를 보내면 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보내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안에 있는 컴퓨터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이걸 상품화해서 아마존은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인간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더 너무 똑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든다라는 것이네요. 저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인간이 할 일을 잃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옛날에는 뭐 마차 운전수가 있었는데 지금 버스 운전수가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시대가 변하면 또 그거를 위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것처럼 네 맞아요.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또 사람도 달라지겠죠. 맞아요. 전 AI와 공존하며 잘 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컴퓨터를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갖고 있고 그 컴퓨터에 우리가 접속해서 뭔가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쓰는 환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 뭐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입력을 주는 수단이 목소리인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컴퓨터 이런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키보드 마우스가 그런 입력이 저쪽으로 그냥 음, 보내주는 것뿐이고 이렇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요즘에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좀 더 최적화한 그런 노트북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은 그렇게 안 좋고 그냥 네트워크만 빠르면 그만이지가 되는 세상이 이제 되는 거니까. 인터넷이 빠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넷만 빠르면 저쪽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고 얘는 그냥 응답만 기다리면 되고 화면만 보여주면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오는 거니까. 이제 이쪽 그러네요, 컴퓨터는 뭐 진짜. CPU나 GPU나 이런 거 좋을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전혀 키보드 없고, 마우스만 있으면 입력해 줄 출력만 수 잘 되면 있고 되고. 모니터만 있고 출력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어, 이제 각자 이제 미래가 되면은 개인들도 클라우드 컴퓨터를 좋은 걸 한 대씩 대여를 하고 있고 내가 쓰는 어, 컴퓨터는 그냥 이렇게 화면이랑 키보드만 보이는 컴퓨터를 이제 쓰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크롬북 이런 거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그냥 어차피 인터넷 연결해서만 쓸 수 있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싸게 여기서는 사서 그냥 키보드 마우스용으로 쓴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어, 진짜 좋은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아이패드 같은 이런 뭐 패드로도 그냥 네. 원격 컴퓨터에 접속해서 키보드 마우스를 쓸 수 있다 이런 환경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나는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나스 같은 것을 놓고 아니면은 개인용 그냥 서버 컴퓨터를 놓고 그냥 써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대단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니. 악의 이해 가능한 것이죠. 오늘 그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쉬운 개념이었어요. 역시 야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쉬웠고 그리고 저는 AWS라던가 이제 그런 뭐라 그랬죠? 그런 걸 뭐라고 칭한다 그랬지?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 큰 그림을 아니까 또 상당히 재밌네요. 그쵸. 미래를 그거를 네.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그렇군요. 컴퓨팅 환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굉장히 싼 값에 제공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데이터를 네. 모으는 게 지금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구나. 참, 이래서 참, 네, 데이터를 모으는 거. 음, 저의 모든 데이터가 또 어디론가 가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제나토리님 계셨으면은 한마디 하셨을 텐데 네. 왜 자꾸 왜 자꾸 비관론과 음모론을 펼치냐고 맨날 한마디 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한 시간 안에는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네. 시간이 또 넘어버렸네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음, 얘기하다 보면 또 재밌어가지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설명하다 보니까 또 자꾸 깊은 얘기들로 들어가 버려서 좀 그래님이 네. 가끔씩 이제 렉이 걸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지만 뭐 여튼 네.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렉은 뭐, 이제는 익숙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그리고 네. 제나토리 님도 웬만하면 납치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